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9월 10일, 9월 두 번째 주, 9월 10일 두 번째 날 장이 시작이 되었고요. 자, YC가 오늘 0.5% 정도로 오전장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정도 운봉 가지고 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절대 걱정하지 말고,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고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가 또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오다 보니까 YC 또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가 또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삼성전자도 분명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어저께 그 미장이 반등이 나왔고요.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기대와는 다르게 장 초반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코스피 차트는 밑꼬리를 달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YC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절대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이 YC 개별 종목을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여러분들 YC는 잘못이 없어요. 이 주가가 내려가는 건,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내려가는 건 결국 시장 상황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, 이걸 뭐 개별 종목에 대한 YC의 문제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YC의 주가를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하는 건 이런 탑다운 전략이 가장 필요한 거고, 그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좀 같이 봐야 하는데,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게 있거든요. 왜냐면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9월에 추석이라는 또 이슈가 있고, 또 뭐가 있습니까? 여러분들 그 우리 9월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고, 그리고 11월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죠. 이런 것들이 변동폭을 엄청나게 상당히 빠르게 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,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, 이런 탑다운 전략이다 뭐다 다 알겠는데,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또 한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,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한다. 아유, 타자가 그렇게 오늘 안 쳐져.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제가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, 자,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 나스닥이 최악의 한 주를 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엔비디아도 이 3.54% 그리고 지금 107달러, 시간 외에서는 107달러까지 좀 회복을 했거든요. 그리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. 이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 YC가 반등을 하긴 할 텐데, 저는 그거를 또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. 한 9월 중순, 늦어도 9월 말이에요. 9월 말. 그리고 늦어도 10월 초쯤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의 늪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, 제가 이거를 진짜 한 5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은 미국 기준 금리 추이인데,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도 6.5%에서 2004년도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4년 동안 인하를 시켰어요.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년 반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켰고,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 때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었을까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. 금리 인하를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왜 급락이 나올까?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, 어,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결국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. 사람.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약을 처방받잖아요. 그러면 약을 처방받으면 우리가 약을 먹자마자 바로 건강이 좋아지나요? 절대 그렇지 않죠.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제도 우리가 이 약을 처방받으면, 약이라는 게 바로 그 이제 금리 인하겠죠.
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자산 시장, 특히나 부동산 시장, 뭐 우리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좀 현금이 풀리면서 좋아지거든요.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0.25bp 혹은 0.5bp 이렇게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0.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%까지 올라갔어요. 원래 기존에는 40%대에서 77%까지 올라갔고 0.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60%에서 23%까지 인하를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점을 좀 생각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고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. 현금화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게 이 타점으로 돈을 벌라? 이게 아니에요. 언제 돈 벌어요, 우린?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스타트 지점, 이 눌림목을 잡고 우리가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이런 시나리오를 잘 짜 나가야 하고요. 이 YC는 지금까지 기간적인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저는 남은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더 크게 올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손실이 꽤 커지신 분들이라도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현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,100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해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YC에 대한 단기 고점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의 브리핑 등을 좀 같이 저와 함께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. 010-2011 9671로 저에게 YC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. 이 실시간 장중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.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. 물론 문자로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이나 타점 같은 경우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하나씩만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010-2011-9671로 저희가 YC라고 문자 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나는 타점을 15,000원까지 볼 거야. 나는 20,000원까지 볼 거야. 나는 뭐 25,000원까지 볼 거야.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죠. 이 고점이라는 건 결국 고점 신호가 뜨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. 내가 가격을 딱 정해놓고 이 가격을 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.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못 오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는 여기서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YC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리고 내가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어. 아니면 현대차를 투자를 했어. 아니면 뭐 잡주를 투자를 했어. 자, 삼성전자 너무 좋죠. 현대차 너무 좋죠. 그런데 삼전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이나 현대차 무조건 수익이나 아니면 잡주를 투자한다고 내가 무조건 손실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삼성전자 4년 전에 9만 원에 물렸던 분들 지금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실만 보고 있거든요. 그럼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지. 그렇지 않아요? 현대차는 좀 낫죠. SK하이닉스도 그나마 좀 괜찮죠. 그래도 이것도 결국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는 거고 아무리 잡주라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기다리고 관망해 나가면서 좋은 타점을 잡으면 더욱더 크게 수익 보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. 그만큼 기업의 가치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주식에 대한 타점을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흐름들 꼭 놓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같이 보면서 하셔야 돼요. 같이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러면 저는
나중에 또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덥더라고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열사병 조심하시고, 내일인가 내일 모레까지 더 덥다고 하는데 꼭 이런 건강에도 유의하시고,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